안녕하세요, 걸리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은 포트폴리오에 새로 올라온 집이 있는데요. 그 집을 저희가 좀 더 설명드리고 추가 보충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어진 준공이 된 집이고 입주를 해서 살고 계신 집인데 그 집을 직접 가보실 수 없고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그 집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홈페이지를 그냥 쭉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왜 이런 집을 지었는지 어떻게 짓게 됐는지 이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첫 상단에 올라온 세종 한솔동의 스톤 엣지라는 모델이에요. 스톤 엣지라는 모델을 지금부터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D자 형태의 아주 프라이빗한 70평대의 대형 주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에 지어진 집이고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된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스톤 엣지라고 하는 네이밍을 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돌로 외장을 하고 모서리가 많아서 스톤 엣지라고 하는 이제 네이밍을 하게 됐는데요. 현무암이라고 하는 외장재를 사용을 많이 했고요. 그 상단부에 보이시는 이 흰색 부분은 흔히 스타코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스타코는 화학물질이고요. 저희가 쓴 이 세니카베라고 하는 외장재는 돌가루로 만든 그런 외장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톤으로 마감을 한 모서리가 많은 집이라는 의미로 스톤 엣지라는 이름을 네이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 괜찮지 않나요?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이름이 좋을까, 프라이빗한 마당을 좀 강조를 할까,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당은 정확히 이제 어떤 평면상이나 외형상에서 드러나는 모습이라 이 집에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이름으로 네이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스톤 엣지라는 네이밍을 하게 됐는데 쭉 이제 들어보시면 이름이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집을 설계를 할 때 건축주 요구사항이 좀 있었어요. 일단 4인 가족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마당을 원하셨고요. 튼튼하고 견고한 집, 다들 원하시는 사항이죠. 네. 그 부분을 가장 강조를 저희한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당 생활을 할 때 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안전하다는 느낌, 보호받는다는 느낌의 튼튼하고 간결한 집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결과물로 보면 이렇게 잘 맞춰서 지어졌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대지의 면적이 100평가량이 됐는데 세종시 건폐율이 40%예요 40%를 적당한 어떤 공간을 두면서 이렇게 D자 형태로 만들려면 이렇게 D자로 만들다 보면 그러면 선면을 이렇게 어떤 건물로 막아야 되는데 메스로 막아야 되는데 40%의 건폐율로는 공간이 막히질 않습니다. 다 기역자에도 끝나야 된다거나 D자가 아니라 한 7자 정도에서 끝난다?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앞마당 집처럼 이렇게 정확한 이렇게 대칭형의 완전체의 마당이 나왔으면 했는데 이 부족한 건폐율로는 이 마당을 만들기가 처음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비웠습니다. 이 현관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비워서 이 부분을 건폐율을 빼서 정확히 이제 D자 형태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 기획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고 좀 잃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하게 된 건 사실 세종시 택지 같은 경우에 담장을 할 수 없다는 이제 법률적 규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담장으로 가리면 간단한 일인데 건물로 에워싸야 되는 어떤 프라이빗한 형태를 갖춰야 된다는 게 요즘 택지에서 이제 설계를 하는 트렌드이기도 하죠. 이게 중정형 마당, 가운데 마당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뽑아내느냐,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느냐, 얼마나 좀 열리고 닫히고 공간감 있게 뽑아내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건축주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잘 이제 소화해내는 게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완전한 D자 형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이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공간들로 인해서 사실 중간중간 마당이 생겨서 장점도 있겠지만 동선이 좀 불편해진 부분도 감수를 어느 정도는 해야 했고요.
이런 복도 부분들을 좀 너무 버려지는 공간처럼만 보이지 않도록 평면상으로 이제 해석을 잘 해야 있고요. 그 복도를 지나칠 때 바깥쪽 마당을 한번 볼 수 있다거나 이렇게 저희가 합리성을 갖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디귿자 형태의 어떤 공간이 생김으로써 모서리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외장 면적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파다 보니까 이 두 면이 더 외장 면적이 늘어나죠. 외장 면적이 늘어난다는 건 외장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외장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 뭐 단열 면적, 외장 시공 면적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건 곧 건축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꽤 많은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디귿자의 큰 중정 형태의 면적도 굉장히 크지만 이렇게 작은 마당을 파는 것도 면적이 길이가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건축비는 사실 건축주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떤 협의를 해야 됐고, 건축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집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정사각형 형태의 예쁜 중정 하늘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주차장 쪽은 이렇게 뚫려 있는데 나중에 이제 추가 공사를 하셔서 이쪽에 가라지도어를 달아서 외부에서는 마당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현재는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그냥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 택지가 대부분의 이제 특성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이는 사진처럼 뒤쪽에는 이미 집이 들어와 있고요. 앞쪽에도 집이 들어설 계획인 땅인 거죠. 그리고 측면, 그러니까 동쪽 면만 열려 있는 형태의 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는 어떻게 진입을 할지, 이쪽의 외관 모습을 어떻게 설정을 할지가 디자인의 제일 중요한 이제 핵심 요소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관 디자인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에 작은 마당과 주차장의 어떤 열린 형태, 좀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당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첫 모델을 소개하는 건데요. 꽤 괜찮은 형태로 나온 것 같아서 이 집을 처음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디자인도 저희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현무암과 이 세니카베가 적절하게 잘 조화가 돼서 외장이 예쁘게 나온 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붕 디자인이 이제 쉐드 형태로 좀 특이한데요. 보통은 이렇게 박공 지붕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형태의 지붕을 쉐드 지붕이라고 하는데, 정면에서 보면 경사면이 기울어진 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경사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쉐드 지붕이라고 하고요. 동쪽 면에서 봤을 때는 지붕의 라인이나 어떤 지붕 재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소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희가 마감을 할 수 있는 싱글이라는 소재로 지붕을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이제 세종시에 있는 모델하우스도 이런 형태로 공사를 했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징크라든가 기와 같은 이제 비싼 지붕재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싱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지붕재가 아껴지니까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지붕 재료에서는 비용이 많이 줄어들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박공 지붕과 쉐드 지붕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박공 지붕보다 이 면이 더 많이 늘어나게 돼요. 한쪽 면에 이 면이 길게 더 늘어났겠죠. 박공 지붕은 지붕의 제일 낮은 부분이 출발이 제일 낮은 부분에서 제일 낮은 지붕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쉐드 지붕 같은 경우에는 경사면이 좀 완만하게 간다 하더라도 제일 높은 형태로 바깥면이 쭉 돌게 돼 있어요. 저희 스톤 엣지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최소한 2m의 면적이 한 60m가량이 굉장히 이제 길게 더 마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사실 지붕의 비용을 아낀 어떤 의미가 좀 사라지게 되고요. 건축비는 더 늘어나는 집이 된 거죠. 뭐 계속 비용 얘기를 저희가 드리는 이유는 어떤 이런 계획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고, 비용에 대한 부담은 결국 건축주가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지도 건축주가 생각을 하긴 하셔야 됩니다. 물론 건축이 비용만 생각하면서 지어져서는 안 되겠죠. 디자인도 어느 정도 예쁜 집, 내가 갖고 싶은 집, 그런 디자인의 형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집은 쉐드 형태의 지붕으로 외장 마감을 해서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한 형태로 디자인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그러면 뭐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외부에 이렇게 바깥 마당이 이제 보이도록 설정을 했고요. 이 마당이
밖에서 보이기 위한 마당이기도 하지만 안에서 어떻게 보일지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마당이 있고 작은 포켓 마당들이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색다른 착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이 집의 좀 제일 큰 특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같은 하늘을 봐도 중정에서 바라본 하늘은 이렇게 바라보면 훨씬 더 이렇게 정적이기도 하고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내부의 모습은 대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싱크대도 깔끔하게 시공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대나무 심은 모습은 저희가 영농사케를 해서 좀 보일 수 있게 했고요. 그 안에서 또 이 마당을 바라보기 위한 어떤 창호들이 이렇게 설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도 공간들이 좀 동선상 나올 수 없다는 건 감안해야 된다는 게 이 집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포트폴리오에 소개된 스톤 엣지라는 모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주차장을 넣고 프라이빗한 마당, 요구 조건이 사실 많이 비슷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미리 연상하시고 건축 계획을 세우신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이런 주차장이 있고 앞마당이 있는 포켓마당이 있는 이런 스톤 엣지라는 모델을 소개시켜 드려 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외장재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 좀 모던해 보이는 느낌과 건축주의 요구 조건이 잘 반영된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신감 있게 소개시켜 드리긴 했는데요. 언제나처럼 제가 준비가 미흡하다 보니 소개해 드리는 과정이 좀 이렇게 부족함이 좀 있지 않았나 싶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은 소통을 좀 못했는데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가 건축주의 불편한 상황이 없는 선에서는 이 집을 좀 이렇게 더 설명드리고 댓글로 아마 좀 추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비에 대한 답변은 대신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어서요. 건축비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 터무니없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상상은 좀 접어두시고요. 그래도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신모델 스톤 엣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